복소함수론 2 2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소함수론 1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8장이랑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장이랑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잘 공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어쨌든 7장에서 배운 이 코시 정리를 활용을 하는데, 뭐 코시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어떤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 패곡선 따라 적분해서 0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orem 8.1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F가 뭐 어널리틱이고 똑같이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서 어널리틱이고, 그 안에 어떤 패곡선 C가 있을 때 Z0가 C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구멍이 없는 영역 D가 있고 이 안에 어떤 뭐 제가 원으로 그렸지만 뭐 굳이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뭐 원을 우리가 뭐 어떤 곡선을 매개화할 때는 이 향이 중요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매개화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Z0라는 점이 이 곡선 내부에 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는 게 이 코시의 인테그랄 포뮬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뭐 내부에서의 함수값이고, 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고, 우변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 얘는 어쨌든 함수값만 뭐 어디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C에서의 함수값 정보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곡선 C를 따라서 매개화를 한 거니까, 뭐 매개화를 할 때에도 이 곡선 C 위에서의 함수값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어쨌든 뭐 적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건 뭐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 또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서로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얘네 두 개가 서로 잘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8장 후반부 가면은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아니면은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뭐 경계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고, 어널리틱 펑션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어널리틱 펑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제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면 좀 되게 이상해 보이는 성질들도 많이 만족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잠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널리틱 펑션은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실수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은 성질이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한 번 미분, 뭐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계속 무한번 어널리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어널리틱 펑션을 항상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어널리틱 펑션은 표현이 가능한데,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명확한 명제를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데 뭐 항상 뭐 모든 점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로컬하게는
어떤 한 점을 이제 중심으로 잡으면 어널리틱 한 점 하나를 잡으면은 적어도 그 주위에서만큼은 로컬하게는 어널리틱 펑션은 다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게 이 어널리틱 펑션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컬하게 어널리틱 펑션으로 로컬하게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증명까지는 뭐 다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증명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theorem 8.1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8.3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8.3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한번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theorem 8.3에서는 요 코시 포뮬라로부터 바로 그냥 f가 모든 오더에 대해서 뭐 미분 개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밑에서 얘기한 첫 번째 명제 뭐 한번 모든 every analytic function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결국은 theorem 8.3의 결과인 거죠. 왜냐면 좌변은 미분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거죠. n번째 미분 개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n번째 미분 개수면은 f를 n번 미분한 거에다가 z0를 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z 쪽에 n제곱 요 분모에 있는 쪽에 n제곱 n번 미분한 거에 효과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필요한 정보는 f에서 f 경계에서의 f 함수값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양변을 이렇게 잘 미분을 하면 됐었죠. 뭐 증명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한 번 미분한 것만 하면은 이제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균합적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잘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거로부터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코시 윅 티오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f가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코시 티오렘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f가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심플 커렉티드 도메인에서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 회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맨 처음 할 때 f가 어널리틱이고 뭐 뭐 1개 도함수들이 연속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가정하면은 코시 티오렘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코시 윅 티오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윅 티오렘에서 이제 윅이라는 이런 좀 제한하는 좀 약한 정리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제 어널리틱인 것뿐만 아니라 도함수들이 연속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코시 뭐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f가 뭐 어널리틱이고, 그랬을 때 뭐 얘네들이 전부 다 연속이면 뭐 코시 티오렘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이제 얘네들을 좀 불필요하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요거를 지금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어널리틱이니까 뭐 미분한 것도 어널리틱이고 뭐 두 번 미분한 거 다 어널리틱이니까 뭐 바로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코시 티오렘으로부터 뭐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8.8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어널리틱 펑션을 항상 로컬하게 어떤 특정 점 주위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우변에 나와 있는 게 테일러 시리즈죠, 그렇죠? 이 형태를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뭐 함수를 어널리틱 펑션이 있으면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얘가 항상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가능한 함수랑 따로 실수에서 어널리틱 펑션을 또 정의를 했었죠. 실수에서 어널리틱 펑션의 정의는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침 딱 정의가 들어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수함수에서의 어널리틱이랑 실변수에서의 어널리틱이랑 어떻게 보면은 정의 자체가 출발은 서로 달랐지만 이제 뭐 궁극적으로 다 놓고 보면 이제 다 배운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실수에서도 어널리틱 펑션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는 애였고 복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을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면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니까 이제 두 정의가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실수에서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았죠. 얘가 뭐 발레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함수를 생각해주면 뭐 여기서 n개도 함수가 전부 다 0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증명을 통해서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고 그렇지만 n개도 함수가 다 0이라고 해서 뭐 f가 0 함수는 아니죠. 얘는 뭐 자명하게 0이 아닌 애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발레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 뭐 증명 자체는 뭐 좀 계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증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14에 나와 있는 이제 모레라 정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정리 자체만 딱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쓸모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정리 자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fn이라는 게 어떤 어널리틱 펑션들의 함수열이고 어떤 f로 유니폼하게 이제 수렴하고 있는 좋은 함수열을 죄송합니다. 이게 모레라 티오렘이 이게 아닌데 모레라 티오렘은 어떤 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모든 어떤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를 따라 적분해서 0이 되면 어널리틱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코시 티오렘의 역인 거죠, 그렇죠? 코시 티오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어널리틱 펑션을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였고, 뭐 대충 얘기하면. 근데 모레라 티오렘은 코시 티오렘의 역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선은 뭐 연속 함수를 가지고 와서 왜냐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연속 함수를 가지고 오고 연속 함수를 따라서 적분해서 0이 되면 어널리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좋은 정리처럼 보이는데 뭐 당연히 되게 좋은 결과이고 그렇지만 얘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데 쓸모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dim을 보이는 데에는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를 이용해서 어널리틱인 거를 뭐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어떤 연속 함수 가지고 오고 모든 클로스드 커브를 전부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이제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뭐다 고려한다라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 데는 뭐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코시 티오렘이 역도 뭐 어느 뭐 어떤 센스로는 뭐 잘 성립한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티오렘 8.16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우리가 복수함수를 배울 때 복수함수론을 배울 때 좀 중요하게 뭐 좀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변수에서와의 비교잖아요, 그렇죠? 뭐 실수에서는 뭐 성립이 잘 했는데 복소수에서도 뭐 성립이 잘 되더라. 그래서 뭐 잘 확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좋은 거고 실수에서는 성립했으나 뭐 복소수에서는 잘 성립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복소수만의 뭐 특징이 있으니까 뭐 성립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실변수에서와의 뭐 상황을 이제 잘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은데 아마 뭐 임용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한 십몇 년 전 뭐 아니면 이제 그 전 더 전에는 이제 그런 문제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해석학이랑 복소함수로 이제 뭐 좀 이렇게 섞여서 실변수와의 이제 비교를 좀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들도 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종종 등장을 했는데 뭐 요새는 뭐 그렇게 등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딱 과목별로 이제 서로 과목 간에는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고 해석학 범위 내에서 문제가 주로 나오고 복소함수로는 복소함수로 내에서 주로 문제가 나와서 뭐 좀 비교하는 게 뭐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용을 좀 깊게 잘 알고 있어야
또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좀 잘 공부를 해 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heorem 8.16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함수열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어떤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상황은 항상 이런 거죠.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이제 좋은 성질을 잘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좋은 성질을 이제 뭐가 좋은 성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잘 보존한다. 이게 우리가 해석학에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배울 때 이제 주로 했었던 뭐 내용이죠.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은 뭐 이제 적분이랑 이제 이런 극한의 순서도 바꿔도 되고 뭐 미분이랑 순서 바꿔도 되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이런 뭐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N이 어널리틱이니까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F도 어널리틱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이는 게 Theorem 8.16인데 실수에서는 이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N이 그냥 미분 가능한 거고 FN이 F로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고 해도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F도 미분 가능할 거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었던 정리는 FN이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습니다. 컨버전스가 있으면 참. 그래서 F1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 되는데 Theorem 8.16이 얘기하는 이 정리의 핵심은 어널리틱 펑션을 다룰 때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 없다. FN 자체만 가지고도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납득이 가능한 이유가 FN은 이제 한번 어널리틱이면은 계속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N 프라임의 어떤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뭐 FN이나 뭐 FN 프라임이나 뭐 둘 다 어널리틱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복수 함수론에서는 좀 좀 과도하게 해석학적인 거를 물어보는 느낌은 아니니까 뭐 유니폼 컨버전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석학의 영역이지 좀 복수함수론의 영역은 아니니까 좀 뭐 복수함수론을 다룰 때 우리가 막 증명 이런 거를 당연히 공부하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막 증명에 뭐 그렇게 집중을 하지는 뭐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이제 출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좀 시간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같이 증명도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8.25는 이제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얘도 한번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F가 뭐 어널리틱이고 어떤 뭐 반지름이 뭐 R이고 뭐 중심이 Z0인 원을 따라 뭐 여기서 어널리틱 할 때 F가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F가 M이라는 어떤 라지 M으로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면 FM 프라임도 바운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것은 어널리틱일 때 F가 바운디드면 F 프라임도 바운디드가 된다. 이거 실수해서 성립할까요? F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고 해서 F 프라임도 바운드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F 자체는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뭐 어디까지 그려지는가 뭐 최대값 최소값과 연관이 있는 거고 F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F 프라임은 어떻게 보면 함수의 기울기인 거죠. 그래서 함수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랑 함수의 기울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R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fx를 뭐 sin x분의 1 같은 거로 생각을 해주면 f는 당연히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뭐 sin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가 있어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뭐 x가 0이 아닌데 뭐 바운디드고 근데 f 프라임 x를 생각을 해주면 프라임 x의 절대값은 뭐 x 제곱분의 1에 뭐 sin x분의 1이니까
얘는 x가 원점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우리가 뭐 sin x분의 1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뭐 살펴보면은 아 얘는 원점 근처에서 계속 진동하는 애구나. 아 그래서 f 프라임은 뭐 진동을 계속 좁은 공간에서 진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기울기는 계속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복소수에서는 성립하는 뭐 그런 이니퀄리티다.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얘도 또 마찬가지로 theorem 8.27도 리우빌 theorem도 뭐 이거는 시험에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죠. theorem 8.31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면 리우빌 theorem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복수 함수를 이제 특정 짓는, 특히 뭐 인타이어 펑션을 이제 특징 지어주는 되게 중요한 정리였고, 그 다음에 뭐 theorem 8.31까지 같이 얘기해 보면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리우빌 theorem인데 상수함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를 하나 잡으면은 이제 거기 한없이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증명할 때 뭐 리우빌 티오렘이 뭐 특별하게 잘 쓰이는 거니까 뭐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얘는 이제 넌 컨스턴트인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인타이어 펑션이고 이제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안 되니까, 뭐 상수함수는 되게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뭐 얘기할 게 없는 함수죠. 뭐 그냥 뭐 상수값 하나로 계속 같은 함수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임의의 복소수로 이제 가까이 간다, comes arbitrarily close to니까 한없이 가까이 간다여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나여서 함수값을 갖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저 뭐 가까이 가는 거랑 뭐 특정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랑 진짜로 그 값을 딱 갖는 거랑은 뭐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함수값을 갖는 건 또 얼마나 많이 갖느냐 하는 거는 뭐 티오렘 8.34에 있는 뭐 피카르드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죠. 그냥 뭐 증명을 한 게 아니어서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올 일도 없겠죠. 뭐 그렇지만 약간의 뭐 상식 차원에서, 상식을 좀 지식을 넓혀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뭐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리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 빼고 값을 다 갖는다, 뭐 특별히 더 뭐 무한히 많이 갖는다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orem 8.39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theorem 8.39는 뭐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고 해서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 뭐 방정 n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게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인데, 아마 이거를 뭐 대수학 시간에 뭐 더 중요하게 다루는 대상인데, 이제 얘를 이제 복수함수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그로스 렘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렇게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8.47에 나와 있는 유니크니스 티오렘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얘도 우리가 좀 되게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F가 뭐 어널리틱이고 ZN이 어떤 시퀀스인데 어떤 Z0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어떤 수열이에요. 뭐 서로 다 다른. 그랬을 때 Z0에서 0이 이게 Z0가 아니라 어떤 요 특별하게 잡은 우리가 수열 ZN에서 전부 다 0이면은 F가 그냥 다 영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할 때 뭐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죠. 아마 요거 전에 나왔을 텐데. 그래서 복수함수들은 제로를 아무거나 뭐 막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막 가지면은 우리가 잠시 여기 뒤에 제가 안적은 이따가 잠시 후에 적어보면 뭐 아이덴티티 티어렘이라고 해서 특별히 리밋 포인트를 갖는 이제 점마다 다 0이 되면 그 함수가 0 함수가 되어버리니까 제로를 아무거나 가질 수 없어요.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애널리틱 펑션은 제로를 뭐 아무렇게나 막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다.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실수랑 이제 비교되는 성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제가 밑에 스테오렘 8.48을 안 적긴 했는데 뭐 유니크니스 티어렘으로부터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이덴티티 티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ZN이라는 수열이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근데 이제 F랑 GZ가 D에서 어널리틱이면 그리고 F가 특별히 F랑 G가 특별히 요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지점에서 같으면 F랑 G는 그냥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어널리틱 펑션은 굉장히 제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게 뭐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외부에서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서로 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걔네가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제로도 아무거나 막 가질 수는 없다. 왜냐면 아무거나 막 가져버리면은 걔네들이 이제 같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좀 새로운 함수를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으로 넘어가서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을 얘기를 해보면 얘는 뭐 퍼스트 폼이랑 세컨드 폼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우스 민밸류 티어렘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퍼스트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F가 일단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이고 그러면 F의 이 크기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F가 상수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non constant analytic 펑션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는 뭐 non constant analytic 펑션은 펑션 F가 있을 때 F의 크기는 내부에서 최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first form이 얘기해 주는 건 단순히 그냥 내부에서 최대값이 안 생긴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내부에서 최대가 안 생기면 그러면 어디서 생기냐가 궁금한 거죠. 뭐 내부가 아니면 뭐 경계에서 생기냐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진짜로 최대가 있느냐 최대가 있으면 어디에서 생기냐 그래서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세컨드 폼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그거죠. F가 어널리틱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바운디드라는 게 더 추가됐을 때 바운디드가 뭐 추가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클로저에서까지 연속인 걸로 확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경계에서까지 연속인 거를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절대값 F는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first form보다는 명제가 더 강해졌죠. 어조가 좀 더 강해졌죠. 왜냐면 첫 번째에서는 내부에서 최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회피한 느낌이 있는 거죠. 최대가 어디서 생기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내부에서 안 생기면 뭐 어디서 생기는지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려면은 이제 조건이 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운디드라는 거를 추가를 했고 왜냐면 이제 바운디드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뭐 클로저는 이제 클로즈니까 이제 바운디드는 클로즈면 컴팩트 셋이고
f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걔도 연속 함수가 되니까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에서 뭐 최대치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이제 많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내부랑 경계 이제 생길 후보가 두 개밖에 없죠. 최대값이 있긴 있는데 내부랑 경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텐데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 자연스럽게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슈와르츠 렘마. 요것도 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뭐 정리 자체만 보면 되게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 되게 샤프한 좀 더 정교한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가 정교한 부등식 어떻게 보면은 좀 부등식이 정교하다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이 100보다 작다. 이건 되게 널널한 얘기인 거고, 1이 1.1보다 작다. 이건 좀 되게 샤프한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뭐 부등식이 샤프하다, 어떤 뭐 에스티메이트가 샤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f가 어떤 뭐 반지름 R자리인 뭐 원 내부에서 어널리틱이고 뭐 원점에서 값이 0일 때 함수 값이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냥 f 자체가 어떤 1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 프라임 제로의 값도 우리가 추정해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등호가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뭐 제가 뭐 증명을 얘기는 이제 안 했지만 그래도 얘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좀 다시 잠깐 떠올리셨으면 해서, 여기서는 이제 GZ라는 새로운 함수를 Z분의 FZ라고 주고, 여기 내부에서 얘를 주고, 그다음에 Z는 0에서는 그럼 뭘로 줘야 될까? G를 뭐 최대한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제 F가 원점에서 0이니까 F가 어널리틱이니까 테일러 시리즈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원점에서 0이니까 A1Z 더하기 A2Z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Z분의 FZ를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제로를 이게 G 제로를 뭐로 좀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은 Z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줬으니까 Z는 0에서 G가 좀 좋게 주어지려면은 F 프라임 제로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G가 어널리틱이 되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슈와르츠 렘마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8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장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데, 9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냐면 이 로랑 시오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어널리틱 펑션은 로컬하게 이제 어떤 특정 점 주위로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9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널리틱이 좀 안 되는 것도, 틱이 안 되는, 그렇다고 뭐 엄청 안 좋은 함수를 가지고 막 뭐 어널리틱 아니면 이런 거를 다루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래도 좀 다룰 만한, 좀 우리가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이 좀 일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다루기 괜찮은 자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서 나온 게 이 로랑 티오렘에 등장하는 요 분수 형태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우변에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로랑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뭐 식 형태가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 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n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분수꼴도 포함하는 거죠. 얘는 이제 분수꼴 또 포함하는 해서 z분의 z0의 a-1 z-z0 제곱의 a-2 뭐 요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z-z0분의 1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편의상 z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뭐 굉장히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원점에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z분의 1 같은 거, z분의 1도 z가 0만 아니면은 되게 괜찮아요. 미분도 잘 되고 뭐 뭐도 잘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점이 포함되는 순간 좀 말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럼 뭐 원점에서 뭐 함수 값이 어떻게 되냐,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뺀 곳에서 f가 어널리틱인데 어디에서 어널리틱이냐면 이런 애뉴러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구멍 뚫린 이런 원판 같은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구멍 안 뚫린 이제 완전한 원판 같은 데서 많이 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는 잘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z0를 중심으로 해서 z-z0가 r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절대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로랑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구장에서 그러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널리틱이 안 되는 조금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점들을 싱귤러리티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뭐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다룹니다. 뭐 넌 아이솔레이티드는 이제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다루고, 그래서 그 점 뺀 나머지에서는 잘 괜찮은 애들을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우리가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뭐 제거 가능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거 가능하니까 얘는 싱귤러리티이기는 한데 뭐 쉬워요. 뭐 없앨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얘는 좀 쉽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폴이죠. 우리말로는 뭐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어렵고, 일단 뭐 세 번째는 essential singularity라 그래서 제가 이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essential singularity라고 부르고 이제 1번, 2번 둘 다 아닌 거. 그래서 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1번, 2번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폴 관련된 거를 뭐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좀 적당히 이상한 애들도 전부 다 로랑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로랑 시리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폴들의 어떤 무한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뭐 뒤에 나와 있는 분류에 따르면은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z분의 1 같은 거예요. z분의 1 이런 분수꼴만 잘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던 것도 우리가 다항식은 잘 안다. 그렇지만 이제 되게 세상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애들은 다항식으로서 잘 근사가 된다. 이제 그런 게 테일러 시리즈가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만 잘 알고 있어도 그래도 뭐 무한 다항식 정도로 되니까 뭐 어쨌든 뭐 다항식으로 적당히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z분의 1 같은 유리 함수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럼 뭐 세상에 더 이상한 함수들도 많긴 한데 걔네들이 전부 다 뭐 다항식이랑 유리 함수들 더하는 걸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도 한 유리 함수 정도만 우리가 잘 알면은 충분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폴을 주로 다룹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만나는 이상한 함수들이 그래도 좀 뭐
문제를 풀고 뭐 공부를 하려면 또 엄청 이상한 함수는 그런 성질을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적당히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해야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만 티오렘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제거 가능 특이점과 동치인 명제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리만 티오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바운디드이면, 어떤 딜리티드 네이버호드에서 바운디드면은 어널리틱이 되게끔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반대로 뭐 비슷하게 그런 뭐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리무버블 싱글러리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얘랑 바운디드이면 된다 라는 게 요 리무버블 싱글러리티에서 우리가 동치 명제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폴에 대해서 네. 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폴은 이런 어떤 적당한 어떤 양수 k가 존재할 때 z-z0 k의 제곱을 곱해서 어떤 뭐 극한값이 유한한 값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딱 정확하게 어떤 k 차수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유리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k 번째까지 있는 거까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이 얘기해 주는 거는, 얘도 뭐 동치 명제가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폴을 갖는다. 일단 반대로 폴을 가지면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폴을 갖는다라는 거랑 이제 폴로 가까이 갔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뭐 무한 다항식인데 유리식 유한계만 포함한 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센셜 싱글러리티는 뭐 1번, 2번 둘 다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임용 같은 데서 좀 중요하게 안 다루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센셜 싱글러리티를 가지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뭐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무한히 간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에센셜 싱글러리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아는 게 없고, 이거는 공부하려면 이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것도 좀 뭐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이제 복소수를 이제 확장을 해서 무한대까지 포함한, 그래서 뭐 확장된 복소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뭐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무한대도 우리가 어떤 점, 뭐 숫자로 취급을 하니까, f가 그럼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건 뭐냐,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좀 우회해서 z분의 1, fz분의 1이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theorem 9.18에 나와 있는 것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 뭐 상수함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을 생각을 해주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가는 함수는, z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다항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sin z 뭐 이런 거는 z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항상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각각 리무버블 싱글러리티랑 폴이랑 에센셜 싱글러리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랑 시리즈를 생각을 했을 때 프린시플 파트라고 하는 거는 뒤에 유리수 부분, 분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분수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그냥 다항식이 되는 거니까, 뭐 리무버블 싱글러리티가 애초에 어널리틱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는 애였으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고, 유한계만 있으면은 딱 뭐 m계까지 있다, 그럼 얘는 이제 m차 폴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무한히 많이 있으면은 뭐 폴도 아닌 거고 리무버블 싱글러리티도 아닌 거다라고 뭐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복수 임용 문제에서 뭐 늘 등장하는 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닌 이 레지듀 티오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레지듀 티오렘으로 특별한 이제 어떤 실변수에서 적분하지 못했었던 적분값을 찾지 못했던 그런 경우를 요 레지듀 티오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따라서 z분의 1을 적분해주면 2파이 i가 된다. 뭐 요거를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센스가 되는 거는 요거죠, 그렇죠? 반지름 뭐 사실 일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코시 티오렘을 알고 있으니까 뭐 반지름 1이든 2든 뭐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1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뭐 반지름 일자리인 거를 따라 이제 z분의 1을 적분해주면 2파이 i가 된다.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잘 확장을 하는 이유는 원점, 그러니까 z는 1이고 이 원점이 바로 원점인데 얘가 바로 z분의 1의 어떤 싱귤러리티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폴이라고 하는 거고 심플 폴이죠, 그렇죠? 오더 일자리. 그래서 얘가 이 레지듀 티오렘의 모든 뭐 핵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적분값을 찾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어딘지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어널리틱 펑션은 적분하면 전부 다 0이 되어 버릴 거니까 걔네들은 뭐 적분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이 폴들을 잘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레지듀 theorem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적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되게 많은 적분들을 계산을 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임용 시험에 이런 적분 문제가 뭐 늘 나오냐 하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는 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적분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또 뭐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특히 뭐 루쉐 티오렘 같은 게 예전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뭐 그 뒤로는 뭐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뭐 시험 범위 안에 있기도 하고 뭐 예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뭐 다시 낸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죠. 뭐 이제 당장 작년에 나왔었던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만 해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고 뭐 옛날에 나왔긴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안 나와서 아마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좀 뭐 푸는데 좀 힘겨웠겠지만 뭐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뭐 나왔었던 것들은 적어도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거는 우리가 뭐 범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뭐 루시의 티오렘 같은 것도 우리가 이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아규먼트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 아규먼트 티오렘이라는 것 자체는 적분을 해서 이제 폴과 어떤 뭐 문제가 되는 점들의 개수를 제로와 폴의 개수를 알 수 있다. 특별히 적분하는 함수의 형태가 f분의 f 프라임을 적분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잠깐 계산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죠. 이런 특별한 적분 형태는 뭔가 의도한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되고 루쉐의 티오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의 개수를 좀 잘 찾아주는 그래서 제로의 개수를 물어본다. 어떤 뭐 방정식의 뭐 근의 개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루시의 티오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출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출제자는 뭐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냈는데 막상 푸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의도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산부터 하고 막 이제 그러면은 좀 뭐 정답이랑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풀어 보시면 좀 감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학기 때 복수함수로 원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다 한번 복습을 해봤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어제 아마 여러분들 뭐 다 뭐 수능도 뭐 보셨을 거고 하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그냥 정답만 맞히는 거에서 끝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출제 의도가 뭘까? 뭐 여기서 내가 문제를 조금 바꾸면은 뭐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또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문제를 풀고 하니까 되게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도 몇 줄 안 되고 뭐 되게 금방금방 푼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푼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선 문제 자체가 쉽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시간 제한이 당연히 있는 문제니까 특히 뭐 교육학 이런 데서 좀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나면은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좀 실전이랑 비슷하게 좀, 좀 생각을 해서 이제 풀고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이거랑 뭐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었고 이거를 좀 더 뭐 확장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낼 수도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